산이 여러 겹으로 둘러싼 깊은 골짜기 안쪽에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울지 않는 학의 연못이라 불렀습니다. 학이 산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으나 그 학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이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산의 학들은 울음으로 봄을 부르고 여름을 보내고 가을과 겨울을 맞이했지만 그 연못의 학만은 언제나 말없이 물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한 나무꾼이 그 연못 근처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마을에서 더 이상 사람답게 숨쉬며 살아갈 수 없게 된 분이었습니다. 위로의 말은 너무 가벼웠고 시간은 너무 무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못 곁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밤이 되면 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가 아직 낯설던 첫날 밤 달빛이 연못 위에 내려앉던 시간에 그는 학을 보았습니다. 하얀 학 한 마리가 물에 발을 적시지 않은 채 마치 기억 위에 서 있는 듯 연못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무꾼은 매일 밤 연못을 찾았습니다. 며칠이 흐르자 나무꾼은 연못 앞에 앉는 일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그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번의 밤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무꾼은 저녁으로 지은 밥을 반 그릇 남겨 연못가에 두었습니다.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릇은 말끔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무꾼은 더 묻지 않았고 학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못의 물결만이 그 자리에 놓인 마음을 아주 조용히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의 반복 속에서 나무꾼은 점점 학에게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춥지는 않으신지요? 왜 늘 혼자 계십니까? 이곳은 사람이 울기엔 너무 조용한 곳입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그를 덜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침묵에 작은 균열 하나가 생겼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아이 하나가 연못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나무꾼은 함께 찾아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고 아이를 마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연못 위에 서 있던 학의 발 아래에 젖은 아이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의 얼굴이 다시 웃음을 찾았고 그 일은 누구의 공으로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연못을 대하는 마을의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졌을 뿐입니다. 밤은 다시 조용해졌고 말도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달이 보이지 않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어둠은 조금 더 깊었습니다. 나무꾼은 연못 앞에 앉아 끝내 울지 못한 채 주먹만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 앞에서 나무꾼은 처음으로 울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같은 어둠 속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밤 비가 거세게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술에 취한 채 연못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울어야 산다는데 저는 울어도 도무지 사라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 연못 위에 서 있던 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말이었으나
사람보다 훨씬 오래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울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나무꾼은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학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날개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연못에는 매일 밤 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밤마다 이곳에 와 하늘이 무너질 때까지 울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곁에 서 있었고 그분의 울음이 물결이 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은 그날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울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면 당신은 울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날이 오지 않은 것이군요. 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울음은 끝났으나 세상의 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학과 헤어진 나무꾼은 깊은 생각에 잠긴 뒤 다음 날부터 더 이상 연못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을 내려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없이 나무를 깎아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만들어주고 부서진 문을 고쳐주며 미처 흘리지 못한 울음을 조용히 받아냈습니다. 그의 밤은 여전히 아팠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버텨주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봄이 연못을 깨우던 어느 밤 달빛 아래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학의 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슬픔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누군가는 울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연못은 평범한 물이 되었고 학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누가 대신 울어주었는지, 누가 대신 침묵했는지를. 다만 밤이 지나치게 고요할 때면 바람 속에서 아주 먼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울음을 대신 맡아주었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울지 못한 채 하루를 견디고 계시다면 그 학은 아직도 어딘가의 연못 위에 조용히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아마 당신이 그동안 잘 버텨왔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이야기는 더 애틋해집니다. 다음 감동구전 야담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은 가장 큰 응원입니다.